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또 세상 이야기 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좀 험난한 어떤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온통 세상이 재앙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 또 한쪽에서는 지진,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조금 재앙이 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리스크가 좀 가중이 되는 듯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안전한 자산을 찾아서 자산 이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금값이라든지 금과 대등한 안전자산 쪽으로 자산이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스라엘 관련해서 전쟁 소식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확산이 되는 게 아니냐,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이 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과 우려로 지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두려움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돌고 도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위기가 기회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처럼 상당히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야만이 좋을 때 출구 전략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할 수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도 한다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나가 떨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 삼아서 발판 삼아서 한 번 더 도약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적인 불안 장세에서 여러분들의 결정은 과연 어떨까요? 자, 오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차피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태까지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위기 속에서 항상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토지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향후에는 상당히 기대 수익이 높았다라고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또 개발지 토지 투자는 여러분들이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개발지 토지 투자 중에서 새만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새만금 또한 위기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에 새만금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정치적인 논란도 있고 다소 어떻습니까? 잼버리 파행 이후에 어려움도 있긴 하겠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극복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기 위한 용트림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새만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많이 제안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비전과 미래 가치가 새만금만한 데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땅을, 정말로 저평가된 땅을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뜨고 가격 상승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요,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저희 말을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새만금 개발청장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새만금에 대한 현재까지의 흐름이 어떻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개발청장은 집권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새만금의 누구보다도 새만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취임한 지 1년이 됐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루어진 그런 업적과 그리고 향후 새만금에 대한 비전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새만금 그 개발청장인 김경한 취임한 지가 100일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민간 투자 유치가 무려 10조 원 정도 지금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순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그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태까지 새만금이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민간으로 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1년 동안 무려 10조 원 투자,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속도가 붙은 거는 맞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가속도가 꺾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 SOC 인프라에 대한 SOC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민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오히려 환경을 더 조성을 해주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 그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은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자, 김경한 새만금 개발청장이 14일 100일을 맞았다라고 하는데요.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조성하기 위해서 김경한 그 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제적인 규제 개혁과 기업 지원을 강조해왔으며 그 결과 새만금 개발청은 개청일에 역대 최고의 투자 유치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합니다. 자,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냐면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규제 개혁, 기업 지원 여기에 강조를 두고 있다. 결국에는 새만금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어떻습니까? 기업이 들어와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돈이 돼야 움직이는데 여태까지 기업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새만금은 돈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새만금에 대해서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은 기업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새만금이 돈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점점 많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와 철학에 맞춰서 규제 개혁하고 새만금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전담팀인 킬러 규제개혁 태스크포스와 그리고 식품업부 지원 TF를 신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킬러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결국에는 규제개혁, 규제 타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기업하기, 활동하기에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2차전지 특화단지로까지 지정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투자유치 확대 단계부터 공장 운영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스톱 행정지원 등 7대 후속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고 그 결과 2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된 특화단지까지 지정이 됐고 투자진흥지구까지 지정이 됨으로 해서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킬러 규제까지 철폐를 하고 뿐만 아니라 후속 대책까지도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기업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좋은 시그널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새만금만의 특색이 있는 관광 콘텐츠도 발굴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새만금 내부 개발의 대동맥인 동서남북 십자가 형태의 간선도로를 완전히 개통하여 새만금에 어디든 2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도로는 새만금의 핵심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십자가 형태의 도로를 통해서 내부 어느 곳이든 갈 수가 있고 새만금 내부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SOC 도로 인프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도로가 완성이 됨으로 해서 기업들이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어떤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김 청장은 기업과 국민이 함께하는 새만금을 목표로 달려온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첨단 전략 산업 특구 그리고 글로벌 식품 허브, 컨벤션 허브의 3대 허브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고 새만금의 비전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새만금 기본 계획을 2025년까지 체계적으로 재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취임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취임 100일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어쨌든 이 100일 동안 이루어낸 많은 분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으로 여러분들 기업 향후 민간 투자를 더욱 가속화해 새만금의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새만금 개발청장은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새만금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회로 삼아 연내 민간 투자 무려 10조 원을 달성하고 동북아 경제 협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상이다. 자, 10조 원의 투자. 자, 지방에 지금 10조 원의 어떻습니까? 대기업, 민간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까지 현재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새만금. 작년하고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분위기는 내년에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는 알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SOC 인프라를 깔아 놓으면 기업들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기업들이 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지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SOC가 반드시 또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두 분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새만금은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만 철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시기에 대한 문제 이 부분들을 조율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밀려오는 수많은 기업들을 통해서 또 필요할 수밖에 없는 SOC 인프라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새만금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새만금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언제든지 새만금TV에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